자, 46페이지에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그 배우는 부분에서 자, 중개업 등록 부분을 저번에 잠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 등록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에 행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마 허가업종 저번 주에 배운 거 상관성이 없어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자꾸 끄집어내죠. 다른 선생님도 자꾸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공부라는 게 저번 주에 거, 이번 주에 연결되고, 이번 주 거, 다음 주에 연결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안 오셨다면,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구나. 저번 주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 저번 주에 없었는데, 이제 처음 하니까 왜 그런 대로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서 자, 저번 주에 배운 거 이거 있었죠. 근데 난 저번 주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억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러면 이 맥이 끊겨집니다. 맥이 끊겨지면서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는요? 수업은 반드시 빠지지 말고 오시라. 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오늘 수업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놓는 게 좋아요. 특히 중개사법은 강의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쉽다 그러지 안 듣는데, 민법 개론요. 수업 빠지면 무조건 그날 배운 거, 그날 수업한 거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한 주가 붕 뜨죠. 그러면 이쪽에 가는 부분이 이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반드시 연결시켜 주게 돼요. 자, 일단 저번 주에 혹시 저 이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저번 주에 이제 등록과 관련된 부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업종들 쭉 얘기했었죠? 자,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업종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업종과 등록업종의 차이점. 허가업종은 요건을 갖췄는데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칼자루를 담당 공무원이 쥐고 있다 그랬죠? 근데 등록업종은 어떻게 한다? 등록업종은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기속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놓고 곧바로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요?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없어요. 자, 중개업이 뭐였죠? 자꾸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제가 저번 주에 잠깐 했을 겁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이랬죠? 근데 업이란 뭐였었어요? 직업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뭐 때문에 왔다? 장사꾼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다?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 그러면 관청에 가지고 신청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더라도 바로 중개업을 못해요. 못하고 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거 해야 된다. 하겠다라는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나셔야 돼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했다. 업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등록 업자가 된다 그랬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할 수 있는 자. 자,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자 누가 나온다? 공인중개사면 뭐 있었어요? 법인이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니은 부분에 뭡니까? 누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한다. 그럼 이제 소속 중개사가 누구였죠? 일단 소속했죠. 누구한테 소속한 거예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했죠. 소속된 자격증 있어 없어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예, 공인중개사 명칭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자, 개업공개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쉬워요. 그냥 이걸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다. 그러면 취직했으니까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 소속된 누구? 자격증 있다?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있으니까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뭐 한다? 보조하는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거는 바로 뭐를 금지하고 있냐면 이중소속이라는 것을 금지해요. 자,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자, 이중소속.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A가 소속을 합니다. 여기에 또 소속해요. 자, A가 이렇게 소속하는 거예요. 요 사무소에도 소속하고, 요 사무소에도 A가 소속하고, 요 사무소에도 A가 소속합니다. 자, 요 중개사무소는 토지 전문이에요. 요 중개사무소는 주택 전문입니다. 요 중개사무소는 상가 전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나는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업종을 생각해 보세요. 업종 중에서 이제 중개업에서 뭐를 다루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 네, 주택 쪽에 많이 가죠? 여자분들도 토지 중개해 주는 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지금 저희 수강생 중에서 평택에서 지금 그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토지 쪽에 중개해요. 올해 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자분들 이제 토지 중개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또 저쪽 사상 쪽에 가면 공장 중개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공장도 사실은 좀 험하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내가 내 성격이라든가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제 많이 주택을 많이 하는데, 자, 혹시나 남자분들 절대로 나 주택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남자분들 주택하겠다고 주택가에다가 사무실 내면 1년도 채 못 갑니다. 1년이 뭐야? 6개월에 한 건도 없어요. 전월세 같은 것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집 보러 왔습니다. 남자 시커먼 사람이 와서 두들기고 있어요. 문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옛날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가 골목에 그 동네 사람이 몇십 년 전 같이 살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뭐 열쇠도 맡기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주택을 하면요 영락없이 망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혹시 지금 여기 이제 꽤 계신데 내가 사무실 내면 주택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완전히 내가 사무실 내놓고 나는 완전히 빠지고 여기다가 실장님 하나 두든가 그다음 아니면 와이프님 하나 두든가 와이프는 하나죠. 네. 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다. 두든가 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내가 직접 주택 가서 뭐 물건 보러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주로 뭐 쪽으로 상가나 아니면 토지 쪽으로 많이 해요. 근데 토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주택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건 하면 꽤 건지거든요. 한 건 하면 꽤 건져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30억짜리 토지를 거래합니다. 보통 이제 시흥 쪽이나 저쪽에 가면 뭐 20억, 30억대짜리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이 액수가 꽤 많다 그러지만 그럼 30억짜리면 법정 중개보수가
0.9%입니다. 뭐 실제로 보면 더 받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받으라고 소리는 못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알아서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더 받으면 큰일 나요. 제 과목에서는. 자, 일단은 법적으로 하면 0.9%예요. 그럼 얼마예요? 자, 2,700만 원인가요? 좀 많나? 2,700을 어떻게 받아요? 양쪽으로부터 받죠. 양쪽으로 받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예. 네. 1년 먹고 살겠죠? 먹고 살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받아요. 30억짜리, 40억짜리는. 근데 이제, 요즘들은 고객들도 의외로 이 부동산 쪽에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교육제도라는 거 이런 건 다 있을 텐데 그때 가서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공부 참 열심히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나 이제 편한 세상이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학원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줘야 돼요. 업하면서. 근데 고개 꼭대, 머리 꼭대에서 올라앉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중개보서도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가지고 던져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이거. 0.5% 계산해가지고 휙 던져주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쪽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택으로 오죠? 그러면 눈이 안 찹니다. 성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서는 토지만 계속 하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가끔 강의하다 보면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30억짜리가 들어오냐? 그렇게 하시면 30억짜리 안 들어와요. 나도 충분히 어떻게 한다? 30억, 40억 되지. 요즘 이런 건물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이 건물 하나 보통 보면 위치에 따라서 틀리지만 40억, 50억대, 100억대짜리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면 나는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좀 경험해보고 제가 아는 그 남자 수강생 분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개업하기 전에 소속공개사로서 많이 들어가지고 경험하다가 개업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 자 이제 이거 하려다 이중소속 하다가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보죠. A가 요 사무소에도 취직하고요. 요 사무소에도 취직하고 요 사무소에도 취직합니다. 옛날에 이게 허용이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허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A가 명함을 서너 개씩 갖고 다녀요. 이거에서 여러 개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자 토지 물어오면 어디다 주고 여기다가 A가 주택 물어오면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상가 물어오면 어디다 준다? 여기다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 중개보수가 훨씬 더 넘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협상하다 얘도 또 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했다가 나중에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중소속이 어떻게 된다? 다 금지된다. 그래서 이중소속이 금지되는데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왜 등록을 못하느냐? 바로 자 내가 여기에 소속하고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여긴 소속하고 여기 등록했죠. 이게 이제 이중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나 이제 직원 안 하고 사장 할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와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직원 채용하면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나 이 사람 채용했다 신고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빠져나오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또 해주면 그건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관청이 있었죠. 등록관청은 어디를 등록관청이라 한다? 자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가 등록관청이에요. 자, 사무소 소재지 시, 군구. 이때 시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자치도예요.
자치도의 행정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시, 군, 구. 자,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광명시가 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광명시청이 뭐가 되는 거? 등록관청.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명시에서 사무실을 내고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줘야 돼요? 광명시청으로 가주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이거. 이거 지금 옛날엔 조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근데 알고는 넘어가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특별자치도 행정시. 이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특별자치도가 어디고요? 제주도. 제주도에 시가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 그러면 거기는 지자체가 아니죠. 지방자치가 단체가 아니지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죠. 거기 제주시, 서귀포시도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가 다시 뭘로 나눠진다? 자치구와 그 다음에 또 비자치구로 나눠져요. 자, 자치구와 비자치구. 자치구 하면 서울특별시, 뭐 금천구 뭐 이런 거 있죠. 뭐 종로구, 강남구 이런 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장 누가 뽑아요? 구민들이 나중에 선거로 뽑죠. 거기 가면 의회 있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 이게 자치구요. 이제 여기에 비자치구가 있어요. 이걸 본따가지고 행정시를 본따서 행정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가만있어 보자. 구가 있긴 했는데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왜 구가 있는 데 있죠? 일단 요 가까이에 부천시, 뭐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있죠. 안양시 있죠. 안산시 있죠. 성남시 있죠. 그 다음에 뭐 저쪽 가면 어디 있냐? 또 일산구, 그 뭐예요? 고양시 있죠. 자, 저쪽 지방으로 가면요. 전주시도 구가 있고요. 포항시도 구가 있어요. 요번에 지진 날 포항시에도 포항시 뭐 북구에서 요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광역시급 광역시도 아닌데 구를 만드는 이유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 업무를 시청에서 모두 다 하기가 너무 벅차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행정구라 그래요. 그래서 자,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표시 무슨 구, 인천광역시 무슨 구 다 등록관청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무슨 구, 뭐 안양시, 안산시 다 구가 있죠. 자, 그런 구들 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되는 거? 등록관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등록 신청합니다. 근데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로다가요?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자,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하려면 그 기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자격증, 공인중개사로서의 기준을 보면, 일단은,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결격 사유라는 게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는 세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아라. 자, 등록 신청일 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1년 이내.
자, 보자. 실무교육.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실무가 없죠? 경험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종사 많이 해가지고 실무 경험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극소수고 여러분들은 실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실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교육하는 것이 바로 실무교육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실무수습이라는 거를, 자, 중개사법에 문구는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하면서 설명을 넘어가죠. 지금 중개사법에 문구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어요. 수습제도. 이거 왜 저기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하죠. 변호사도 수습 과정이 있으면 6개월인가 그래요. 아까 감정평가사 했죠?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감정평가사는 수습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1년 그대로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니, 근데 변호사는 왜 6개월인데 왜 저 감정평가사 1년이냐? 변호사는 저기 하면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1년인가 또 열심히 또 구릅니다, 거기서 뭐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6개월인데 일단 감정평가사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수습기간이 됩니다.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경험을 쌓고 나오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법에도 실무수습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세부 규정을 만들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수습을 했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에 가서 수습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 사무소 가서 다 수습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 또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이름만 올려놓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습 제도를 법으로는 정하고 있는데 세부 규정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이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시행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수습 제도를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과연 하면 제대로 시행될까 하는 얘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악용해서 또 많이 또 하는 경우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자, 중개사법에 이런 수습 제도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거만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거는 그래 시험 문제도 나올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어쨌든 지금 교육은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래서 자, 실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는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일단 받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갖춰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이제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사무소 둬야 돼. 당연히 사무소 둬야지면 되죠. 사무소 없이 재택근무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가끔씩 저기 국토교통부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왜 저기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죠? 예. 네. 집에다가 낼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사업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집에다 사업자 등록 또 내는데 왜 중개사무소 개설도 집에다 못 냅니까?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무소를 갖추러 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적어도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라도 좀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소를 갖추러 가고 있다. 어디에 기재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근데 확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확보하냐면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뭐 소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두 가지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번 공부할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이게 시험 문제 사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법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하면
뭐 생각해요? 법인하면 회사, 주식회사는 거 생각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법인하면 첫 번째 보면 자, 상법상 회사로서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나옵니다. 협동조합 있어요. 자, 상법상 회사라든가 협동조합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본금 얼마죠? 뭐라고 돼 있어요? 5천만 원. 네. 자본 금이 5천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상법상 회사라고 됐어요. 이제 상법상에는 회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회사가 뭐예요? 네, 주식회사였죠? 주식회사도 이제 상법상 회사에 들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자, 간단하게 어차피 뭐 11달은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상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법에 있는 내용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법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냥 회사에 대한 간단한 개념만 한번 보죠.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소한 설립 절차로서 설립 절차 비슷한데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별개로 일단 해놨어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과 차이점 뭐냐면 일단 공통점은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한회사는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를 갖고 보죠. 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누구예요? 주들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죠? 주식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주주총회 오라고 막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출자자가 주주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나요? 안 하죠. 그 경영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을 뭐라 하냐면 임원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회사 임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 여러분들이 왜 회사 임원진 그러죠? 왜? 예. 상무, 전무, 상무, 정무는 직책이에요. 직책에 불과합니다. 뭐 기획실장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 직책이에요. 상무님, 전무님 이건 직책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라 그러죠. 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김이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 자, 그 다음에 감사도 임원에 들어가요. 감사. 그래서 이사, 감사. 그 중에서 왜 이사 중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표이사라 그러죠. 그 대표이사가 흔히들 뭐란다? 사장. 근데 그 이사를 누가 뽑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뽑죠. 그러니까 출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출자자가 누구를 뽑아가지고 경영진을 뽑아서 그 사람이 경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자와 경영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사업자에서의 공통점 차이점. 제가 이번엔 차이점은 얘기 안 하고 공통점만 일단 얘기하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명의 사업자에서 차이점은 요거는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출자자가 곧 뭐한다? 경영을 해요. 출자자, 돈 출자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직접 또 경영합니다. 자, 바로 그 출자자를, 즉 경영진을 뭐라 하냐면, 자,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뭐라 한다? 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사원 하면 뭐 생각해요? 예, 사원 여러분 뭐 조회할 때 그렇게 하죠. 왜?
이게 회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상법에서는 요 사원은 한명의 사업자에서의 출자자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뭐 한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출자하고 지가 뭐 한다? 경영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기억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바로 요 임원 또는 사원 또는 임원, 이건 누구다? 자,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누구예요? 예, 맞아요. 경영진이다. 자, 앞으로 주식회사 뭐 이런 거, 뭐 출자사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물론 1월 달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뒤로 나가면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온다?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 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사원 또는 임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다? 경영진이다.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예, 대표이사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회사가 잘못되면 대표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장만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나 이런 상법상 회사에서는 바로 책임을 이 사람들이 다 집니다. 자, 연대에서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구라 그랬죠? 예, 경영진.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직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회사에 가시면 취직하죠? 직원으로 취직하다가 왜 취직한 상태에서 뭐 이제 최고로 올라가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 뭐 전문 경영으로서 CEO도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최고로 올라가는 게 뭐죠? 예, 이사, 임원으로. 근데 요즘 이사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이게 그 정기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사에서 잘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갈 데가 없어요. 예,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직원으로서 있다가 퇴직하는 게 나중에 더 좋다 해야지 이사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거는 많이 하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원 또는 임원, 이건 누구다? 경영진이다. 자, 이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는 거. 자,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소속 공개사와 뭐 연결되는 게 막 있거든요. 거기서 헷갈려 버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법상회사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하나로 설립해 줘야지면 되고요. 또 이거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 하면 자,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협동조합이 뭐 있어요? 예, 농협동조합 있죠. 근데 문제는 농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번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중개사법에 연결됩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소위 말하는 이 농협동조합도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다음 1월 달에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뭐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간판 달고 있는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요즘 요게 많이 안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야간밤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전 수업 끝나면 포털에서 가서 집에 가거든요. 야간밤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있다가 야간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뭘 하냐면 이제 입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장활동이라는 걸 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뭐 임장활동 하면서 여기 어디 뭐가 있나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낮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면요, 시골 쪽에 계신 분들, 시골 쪽에 협동조합 많아요. 고추 협동조합, 감자 협동조합. 제가 이제 감자 나는 데 살거든요, 고향이. 그래서 그쪽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니면 또 뭐 사과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영농협동조합 이런 거. 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의 법적 근거를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를 하더라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으로서 만들어서도 뭘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아마 1월 달에 잠깐 더 아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으로서 설립하거나 상법상에서 설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때 뒤에 뭐가 들어갔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못 들어봤어도 혹시 이거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사회적 기업.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이 들어간다면 공익목적이 좀 일부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공익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공익목적으로 출자를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가 공익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한다 그래요. 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인복지라든가 복지 쪽에서 많이 씁니다. 장애인, 그 장애인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장애 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카페도 하고 뭐 빵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법인으로서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로 설립하거나 아니면 또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그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자,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본업이 뭐예요? 중개업이죠. 개업공개사의 본업.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그 등록해서 뭐 하는 게 뭐가 주업이 된다? 중개업이 주업인데, 중개업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본업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거를 소위 말하는 겸업이라 그래요. 겸업은 소위 말하는 투잡 이런 거죠. 왜? 그러니까 중개업이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이고, 부동산 중개업 본업이고, 그 다음에 겸업을 본업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업을 제한하게 돼요.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으로서 설립한 다음에 너 중개업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중개업만 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한 업무를 해라,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간단하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번 보죠.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을 관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중? 네, 50페이지 가운데쯤 거기에 참고해서 나오는 분 있죠. 자, 부동산 관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 그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이런 거. 상담이 뭐예요? 상담. 예, 소위 말하는 컨설팅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비법, 경영정보 제공. 소위 말하는 이건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요즘 프랜차이즈 하면 뭐 생각나요? 치킨. 그리고 또 하나가 갑질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왜? 혹은 날 뉴스 나오는 게 맨날 그 갑질만 나오죠? 회장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 근데 부동산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부동산도.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이제 밖에 지나갈 때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땅도 좀 가끔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다 보면 가끔씩 수입이 생깁니다. 10,000원짜리가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지나가면서 간판들을 좀 보세요. 부동산 간판들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중개사법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나와요.
간판에도 중개사법에 법조문이 거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몇 개들이. 자,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도 똑같은 간판이 있는데 저쪽 동네 가니까 저쪽 동네에도 똑같은 간판이 보여요. 이런 게 부동산에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봤던 간판들 뭐 있어요? 부동산 114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자, 부동산 뭐 랜드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114,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요즘 부동산 뱅크가 많이 안 보이던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부동산 랜드 본사가 이제 가맹을 하는 거죠. 가맹점에서 간판을 똑같이 해가지고 뭐 정보도 제공해주고. 요즘은 이제 많이 프랜차이즈 쪽이 많이 이제 망했는데 한때는 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또 활성화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그 프랜차이즈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양대행 있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을 대하는 거. 자, 용어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분양이 뭘까요? 분양.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죠? 분양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분양하면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쪽에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대행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분양대행은 그럼 이제 붙이면 되겠죠? 분양대행은 뭐예요? 남의 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죠. 남의 것을 대신 팔아주는 게 분양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 판매를 해주는 거. 자, 이제 이 파트 가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대통령 전업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언급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겸업을 뭐 하는 거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한 업무 자체는 일단 여기서 정한 것 빼놓고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업무 외 업무를 한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한번 볼까요? 등록 취소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가 뭐예요? 등록을 어떻게 한다? 없애는 거죠.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 겁니다. 교재는 저쪽 뒤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없애는 거죠. 그럼 등록 취소는 뭐 한다? 등록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등록 취소입니다. 자, 앞으로 이 용어를 말쓸 텐데 등록 취소 부분에서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라는 개념을 씁니다. 절대,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이런 개념을 써요. 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속이다 이렇게 개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 맘이에요? 내 맘? 내가 누군데? 누가?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죠. 그래서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 잘 구워서 하면 되지. 제가 요즘은 저 실무교육을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실무교육도 좀 한동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실무교육 잠깐 얘기했었죠.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1년 이내 받으라 그랬죠? 근데 등록할 때 그때 제가 늘 얘기했던 사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담당 공무원과 친하게 지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마 요때 기회 빼놓고는 거의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죠. 괜히 담당 공무원들한테 쪼거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실제로 담당 공무원은 진짜 몰라요. 주택과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건축과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도시계획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각 구청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면 진짜 부동산 이쪽에 몰라요.
그럼 이제 이쪽 실무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 너 공무원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누구 밥 먹고 살아요 지금? 누가 돈 낸 거 갖고? 내가 돈 낸 거 먹고 살죠? 공무원한테 가서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래 놓으면 나중에 지금이야 잘 모르니까 찌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사유가 막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걸립니다. 그때 두고 보자 라고 했다가 옳았구나 싶어서 얄짤없이 일단은 처분합니다. 근데 사실 담배공무원 잘만 구슬러 놓으면요. 이럴 때, 자, 하야야 한다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하는 경우는 하야야 한다 그러죠? 그럼 담당 공무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분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달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쪽에 가시면요. 공무원들이 그쪽 현지 주민과 거의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민원이 들어와도요, 거기서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시골 구은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량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용어 자주 쓸 겁니다. 등록 취소를 하야 한다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절대 등록 취소라고 표현할 거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를 상대 등록 취소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이크 잡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좀 틀려요. 필수 등록 취소, 임의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기속, 재량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표현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요. 저는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상대 등록 취소라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용어하면서도 한번 좀 할 거예요. 자 일단은 14조 기준 업무안을 영영 목적 설립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자는 자 계속 넘어갑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자 대표자를 어떻게 대한 제외한, 자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누게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일단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돼요. 자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다 업무를 처리하고요. 서명 및 날인하고 다 합니다. 대표자가 이제 개업 공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임원 중에서,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사원임원 하면 뭐 기억하라 그랬죠? 경영진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 경영진 사원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경영진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 부분 좀 대형화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을 공인중개사 인자와 아닌자로 자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공인중개사 썼어요. 지금은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문구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갖춰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실무교육은 사원임원이 다 누구라 그랬죠? 경영진이라 그랬죠? 그건 당연히 다 실무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를 갖춰줘야지만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등록 기준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면 등록 신청하죠?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뒤에 뭐 잡다한 내용들은 다음 파트 하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셔서 뭐를 보냐면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제일 절 뭐가 나와요? 등록에 결격 사유 있죠? 자, 그거를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